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2043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2045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이면서 장중 연고점 경신을 또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들의 매수가 어제 한 4천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각 현재 2천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하루 잠깐 쉬었던 외국인이 재차 괜찮은 강도로 2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내주고 있는 것도 이 시각 현재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은 투신권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금까지 함께 팔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매물이 꽤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3,800억 정도 순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IT라든가 금융주에 기관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이 동종 업종들은 모두 약세를 띠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95만 3천 원을 찍으면서 장중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와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인데요. 안타깝게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됐는데요. 잠시 후에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를 2시 반 정도에서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제재 시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SK증권으로 가서 고승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힘이 좀 셌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은 이미 하락 반전된 상태로 탄력이 많이 줄고 있네요. 네네. 예,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속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의 2011년 증시에 대한 전망과 중국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의 EU 재정위기 대응 조치 지시 언급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393억 원, 2,10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은 3,81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약, 유틸리티, 그리고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건설, 금융 등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2045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도 관심인데요. 증시의 어떤 상승세를 점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또 원자재 쪽에서 보면 구리값이라고들 하죠. 구리값이 뭐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진다는 신호 아닐까요? 예,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글로벌 증시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의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최근 정유, 화학, 철강, 금속 등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 상승을 한 것이 특징적인데요. 최근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에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특징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 증시를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같은 원자재 쪽에서 좀 보면요. 국제 유가도 지금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WTI 기준으로 거의 $90 배럴당 육박해서 2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우리 증시 상승세 걸림돌이 되진 않을런지요. 예, 글로벌 경기 회복과 증시 강세로 국제 유가 역시 $90에 육박하면서 일부에서는 기업들의 비용이 높아져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오펙의 증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세계 원유 수요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원유 소비 역시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문제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급격하게 $100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지수와 다시 한번 업종별 분위기를 좀 봐야겠는데요. 지수는 2037포인트 정도로 2040 조금 밑게 지금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약주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강세를 띠고 있고 또다시 조선주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빠른 사이클을 어떻게 따라가야 좋을지 진짜 정신이 혼미한 상황입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회복과 유동성 효과로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중소형주보다는 업종 대표 대형주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IT 그리고 2011년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역시 추격하지 말고 조정 시 분할 매수, 대형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오늘 많이 뛰고 있는 조선주는 추격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예, 조선주 역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따라잡기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 그리고 금융 쪽의 대형주 조정 시에 매수 의견 내주셨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이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진 부장 연결해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다시 2045포인트까지 지금은 조금 상승 탄력이 줄긴 했는데 확실히 지수대가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또 고점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다른 쪽도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또 신고가 기록했었다는 점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만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20일 이격도가 103.5 또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항상 그 이격도가 그 정도에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21선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아도 현재 지수대에서 오늘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격도는 내일 가면 또 낮아지죠. 한 102.9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나타나면 또 다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종합지수 사상 최고치가 2080포인트 여기를 이제 언제 가느냐 이게 관심이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에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거래일수가 6일 남은 시점에서 현재 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이격 조정 차원의 흐름만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연중에 최고치 달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미 코스피 200 지수 대형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2080포인트 글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세부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소형주 어제부터 시작된 그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로 이동을 해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너무 빠르죠. 이 순환매 확인하고 접근할 경우에는 시세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전 수익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때 한번 지수 연고점 행진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신고가 종목 수는 그에 비해서 너무 적다. 대형주 위주로만 가는 장이다. 분석을 해봐 주셨는데 북한 리스크가 발생한 다음에 약간씩 일시적인지 몰라도 중소형주까지도 매기가 들어가는 현상이 보였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 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저도 좀 늘어났지 않았을까 하고 오늘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신고가 숫자 최근에 그 줄어든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 숫자를 찾아보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합쳐서 한 40여 개 정도 되고요. 코스피만 따져보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올해 지수가 신고치를 기록할 때마다 기록했었던 그 숫자보다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만 또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에 올라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라는 이런 현상이 계속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신고가 종목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 살펴보면 SK나 한진해운이나 삼성전자, 현대미포조선, 또 SK네트워크스, 동국제강, 현대아이스코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신고가 흐름을 내는 그런 종목들에서 한번 착안해 볼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가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년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그 실적의 주가 반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내년에 업종별 업황에 대한 전망하고도 또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업종별 접근 전략을 놓을 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업종별 또 그 업황 사이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본다면은요. 지금 침체에서 회복으로 건너가서 화랑으로 가는 이 업황 사이클에서 화랑 국면에 있는 그 업종들을 본다면 유통이나 항공이나 자동차 이쪽이 이미 화랑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건설, 스마트폰, 석유화학 정유 이쪽이 이제 화랑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정유, 가전, 해운, 철강 이쪽은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조선이나 보험을 비롯한 이 금융주나 스마트 TV 이쪽은 회복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은요 침체 국면의 막바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미 이러한 이 업황 사이클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계속 비실거리는 이유가 이러한 사이클에서 막바지에 있다. 침체의 막바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턴하면은 또 탄력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항공이나 자동차나 유통 이쪽은 화랑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주가 상승이 상당히 탄력이 높았었죠. 거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업종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향후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업황 이 개선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본다면은 이제 회복에서 화랑으로 넘어가는 화학이나 해운이나 철강이나 스마트폰, 스마트 TV, 이런 가전, 이런 쪽의 IT 종목들, 또 보험이 위치한 근처에 또 금융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 IT나 금융,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화학이나 해운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 오늘 신고가를 내는 종목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신고가 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이 지금도 좋고 1분기도 좋을 테지만 향후 주도 업종 쪽에서 주도 업종에서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한번 따져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내는데 하이닉스는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그 차이점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크게 본다면 IT 내에서 주가 차별화 논리가 왜 나오고 있는지 이 점을 한번 파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1분기 지나면서 이제 반도체나 LCD 바닥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업황 턴어라운드 지켜보면서 현재 둔화되어 있는 이 차별에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IT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이쪽에서 침체 쪽에서 이제 업황 개선 쪽으로 돌아서면서의 주가 탄력이 항상 제일 강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침체에 있는 이 IT 쪽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게 내년 1, 4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전반적인 업황과 더불어서요. 앞으로 그 이익의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자동차주들이 거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좋아지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익이 늘어날 텐데 이익 증가폭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 1년 뒤에 예상 EPS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업종 전망이 틀려질 텐데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 EPS 증가율 놓고 보면은요. 건설이나 금융이나 유통이나 이런 업종들이 한 20-30% 정도가 EPS가 증가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IT나 자동차가 비슷합니다. 한 10% 선이고 철강이나 화학도 마찬가지 그 부근에 있는데요. 업종별 이익 증가율 이것을 볼 때 단순 수치로 얼마가 증가하느냐 이거보다도 이익 성장세가 증가하는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IT하고 자동차가 똑같이 10%인데 왜 IT는 가고 자동차가 안 가느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이익 성장세가 증가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화학이나 건설 이쪽이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도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금융과 IT가 본격적으로 반전하는 시기가 내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조선업종 강하죠. 업황이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거 아까 그 사이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익 증가율은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업종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만 사실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순수 조선업의 종목들의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회복이 빨랐지만 전체적으로 최고가 대비는 아직도 주가 회복이 늦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고가가 사상 최고가가 55만 원인데 현재 뭐 44만 원 정도 기록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대우조선해양이나 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거의 한 50% 정도 수준, 최고치 대비 한 50% 주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높은 경우가 삼성중공업이 한 60% 수준 정도 되겠죠. 향후에 이런 경우는 이제 탄력적으로 주도주가 된다 이것보다도 수준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이익 성장세가 좀 증가폭이 앞으로 좀 더 증가되는 그 변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로 놓고 보면은 이 조선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처럼 계속 뭐 좋아진다, 뭐 IT 같이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 업종들을 봤을 때 이익 성장세가 좀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올해 수치가 너무 좋은 경우에는 올해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향후 2011년 쪽에서 좀 주가 흐름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주도적으로 입지를 가진다기보다는 시장하고 동행하는 정도, 이 정도로 좀 볼 업종들이 올해의 주도주 중에서도 꽤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서도 12월 주가 흐름에서도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주가가 뭐 그렇다 해서 내년에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하고요. 주도 업종으로 시장 수익률을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업종하고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 내년을 생각했을 때 업황도 그렇고 이익 성장세도 본격적으로 턴할 수 있는 IT 금융이 가장 시장 대비 조금 더 나은 수익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도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12월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증권업종이나 금융업종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점을 뭐 향후에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기적이거나 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미 주가에 반영 중이죠. 내년 업황 사이클은 뭐 현재 사이클 상에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하기 좀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월에 실적 발표를 대비한 전략이나 내년을 크게 보는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익이 이제 3분기나 3분기도 좀 별로였지만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도 좀 더 둔화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주가는 이미 2,000포인트 훨씬 넘어서 크게 상승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적 시즌이 예전만큼 호재성 재료로 인식될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1월 초중순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 이유를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다시 점검을 해볼 일이고요. 현재 시점이나 만약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뭐 조정이 나타난다 이럴 때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 업종을 선택할 때 아까 보여드린 그 업황 사이클에 대한 큰 그림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얘기를 좀 다시 돌려서요. 오늘 또 상승세를 강하게 재차 보이고 있는 것이 조선주인데 아까 조선은 업황은 좋은데 이익 증가율이 별로여서 이익 증가율 이 별로인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수주인데 수주를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예외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현대중공업 말고 다른 조선주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도나 해서 좀 정리를 슬슬 시작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하고요. 다른 조선업종들하고 이 매물대가 좀 틀립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중장기 매물대를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매물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결국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봐야 될 테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좀 탄력성이 나을 수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 금융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의견까지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오늘 같은 날 이 종목 팔까요? 내지는 이 종목 사고 싶습니다. 혹은 내 종목 좀 봐주세요라고 무료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 이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수급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오늘은 동양중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 개인 힘을 합쳐서 꽤 많이 사는데 기관이 만만치 않게 파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쪽, 특히 투신 쪽과 기금공제 쪽에서 그리고 보험 쪽까지 가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80억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신에서 한 2,600억 그리고 보험에서 800억, 기금공제에서 530억의 순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를 좀 무색해하는 그런 흐름의 그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중 고점이 또 갱신이 됐습니다. 2,045포인트를 달성을 하면서요. 여전히 추세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전일에 우리 증시가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증시는 해외 증시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유동성 랠리, 글로벌의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돈이 되는 쪽,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신흥아시아 쪽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현재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이제 아시아 쪽, 이러한 쪽 같은 경우는 유동성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지수, 이 지수들과 증시와는 좀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740억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운수장비 쪽에서 500억 그리고 금융 쪽에서 200억 가량 순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서 23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업종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도입니다. 운수장비 85억에 전기가스 126억을 제외한다 이러면 대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가 지금 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넘게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도 1,100억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 개념의 그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먼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을 대거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두산인프라와 삼성중공업, 한진해운, LG화학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SK에너지와 효성, 외환은행, 한국전력, 한진중공업, SK네트워크스, 삼성증권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기존의 핵심 대장주 중심의 지속적인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더 들어온다라고 해서 증시가 더 갈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오늘 기관의 집중 매도를 받고 있는 금융 섹터 오늘 살만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 섹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매도를 갖다가 기관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매도하는 것 대비로 해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 건설주가 좀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금융 쪽은 강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의 시점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이제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건설주 대우건설, GS건설은 3%대까지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2040선에 좀 전에 재차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감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증시 마감을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가파른 종합지수의 상승 그리고 대형 핵심 업종과 업종 내에서도 한두 종목에 편중된 그러한 종목 위주로 강한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향후 연말까지의 우리 지수는 점차
투자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증시 향방, 4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존의 4분기 실적의 증가, 예상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에 이제 증가 예상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 중인 업종과 종목들이 재평가되는 시점이 곧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했던 업종들, 과거 현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차 이제 그 쉬는 구간에서 이제 재차 또 강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순환매 차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전체적인 이제 실적 부분이 터닝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이후에 실질적인 실적 이러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조금 눌림목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내년 이렇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금융 쪽과 그리고 조선중공업 그리고 이제 IT와 자동차 이런 쪽이 주도를 해나가면서 한 해를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 통상적인 하나의 전망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 위주의 그 흐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보통 1월달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어닝 시즌으로 이제 돌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업종별로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 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주춤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강한 업종과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내년의 실적까지 1분기 실적까지 미리 선반영되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급반전돼서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 강한 업종이 내년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업종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 건설 경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부실 PF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손 충당을 갖다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안정되면서 이제 점차 회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금융업종이 여전히 그 긍정적이고 그리고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수주권이 들어오고 있죠.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내년도 생각을 한다면은 조선중공업 쪽 혹은 금융 쪽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때마침 두산중공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사실 오후장 이 시각쯤에 많이 좀 오른 상태여서 많이 담지는 못했었잖아요, 비중을. 오늘 살짝 내리는데 조금 더 담아도 될까요? 일단 누적 수익률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 내주셨네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대구은행과 STX엔진도 더 담자 하셨는데 두산중공업부터 봐주시죠. 네, 두산중공업이 오늘 음봉 비슷하게 십자봉으로 해서 이제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체적으로 이 기술적인 그 바닥 부분에서의 1차 상승 이후 그리고 이제 큰 하나의 이 물량벽이라고 할 수 있는 83,000원 정도 구간 이러한 부분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한번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 의견 내주셨던 대구은행이라든가 나머지 종목들도 간단하게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뒤에 나타나는 음봉, 이러한 음봉은 하나의 이실현성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의 그 양봉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이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향후 있을 금융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를 충분히 만끽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에서 현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담아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STX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추가 매수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STX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여전히 전망 자체는 밝죠.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수주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 이제 자회사의 그 실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요 종목도 아까 이 대구은행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을 해가는 그러한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AS는 좀 받아봤는데 금융이나 중공업자 들어간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오늘은 금융주가 살 만큼 꽤 많은 조정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중공업주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 뭡니까? 예, 뭐 중공업주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기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합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오전에 강했다가 오늘 그 후반에 장 후반에는 조금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실현성 물량이 개인 쪽에서 좀 출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당사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의 성장과 함께 하는 굴삭기와 이제 그 기타 기계류의 성장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의 이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중국 경기 뭐 이런 쪽이 이제 투자 업종 중심으로 이제 그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보는 쪽이 이제 기계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련해서 기계 관련한 최대 수혜주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의 그 밥캣 이런 쪽이 흑자 전환이 됐죠. 그래서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되면서 악재가 어느 정도 호재로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점차 이제 경기 쪽이 살아나면서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후방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공작 기계 매출이 지금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산인프라코어의 그 현재 지금 차트 흐름 일단은 대체적으로 윗꼬리가 나오는 이제 고점 부위에서는 좀 안 좋은 차트죠. 이제 슈팅스타의 그 비석형 모양새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흐름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이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이 조정 그리고 이제 전일의 양봉 거기에 따르는 좀 쉬어가는 코너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격을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물량을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27,000원대 27,0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가 부분까지 매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6,000원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함께 잘 추이도 지켜봐야겠네요.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문자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건데요. 무료니까 지금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동양중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PB 그리고 심기원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40선에 대한 공방이 오늘 좀 후반 들어서 이어지네요. 탄력이 조금 둔화됐지만 쉽게 밀릴 것도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가 몇 거래에 남지 않았는데요. 나 같으면은 올해 마무리를 이런 전략으로 짓겠다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올해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었지만 그동안에 우선은 수익률이 좋으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내년도를 맞이하면서 포트 비중을 올 연말까지는 포트를 구축하는 그런 연말로 마무리를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을 때는 2040포인트 돌파를 하면서 두 가지 크게 반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코스닥 위주로 그렇게 포트를 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소외되고 나만 왕따가 된 것 같다 증시에서 네. 그렇게 상당히 올라가서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에서 편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전에 코스닥 종목
이상의 그런 큰 수익률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같은 경우는 마무리 하시면서 증시에서도 한번 포트를 한번 멋지게 짜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발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이번에 또 연평도 사격대가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자신만 포트를 오늘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뭐 변수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 그때 땡큐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뭘 매수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이나 글로벌 기업들? 예,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저평가된 기업들. 예. 그래서 예를 종목별로 들면? 30% 예. 정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아니면 HEC 투자증권, 증권주 한번 사시길 바라겠고, 뭐 지지난주에 얘기드렸던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오늘 추천드릴 종목, 이제 프로그램 끝까지 보시면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부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끝까지 보실 분들을 위해서 종목명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종목 H로 시작하는데 그 한국전력. 예. 예, 이니셜만 그래요. 얘기하다가 예. 그래요. H로 시작하는 오늘 한국전력을 갖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또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는 한국전력 끝쯤에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교 전문가 또 뭐 먼저 여쭤보죠. 오늘 종목의 이니셜은 뭡니까? 예, 저도 똑같이 H입니다. 그 현대모비스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현대모비스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 마감 전략을 또 먼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지금의 장은 뭐 2,000포인트를 이제는 강하게 뭐 지지를 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강한 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만약에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약간 소외를 좀 받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대형주 위주로 조금은 계속적으로 집중 매수를 하시다가 뭐 내년에는 이런 대형주 상승이 어느 정도 좀 과열 분위기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코스닥 그런 중소형주도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대형주로 좀 그 위주를 하시고 내년에는 중소형주로 좀 눈을 돌리시는 이렇게 좀 전략적인 그런 매매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2,000포인트가 넘은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그런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라고 해도 절대 고평가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 2011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흑자 전환이라든가 더욱더 성장성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2011년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대형주의 포트에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내년 들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바탕으로 해서 상담 들어갑니다. 먼저 끝번호 9051님의 종목인데요. 급하신 듯해요. NC소프트를 문의를 해오셨는데 21만 6천 원에 50%, 35% 갖고 계신데 현재 가격이요. 오늘 급락하면서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98,500원. 손절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오늘 거래도 실리면서 급락이라서 예. 조금 차트가 많이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증권가에서 오늘 창원에서 이제 야구단을 창단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우선 증권가에서 이제 야구 창단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야구 창단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할 거고 총 한 수천억 규모의 자금이 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는 건데, 우선 야구단 창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히. 네.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그 개인적인 의지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손절을 하실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비중 봤더니 35% 정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 30% 이상에 육박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창단, 물론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 첫 번째는 야구 창단이 지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무사히 됐었을 경우는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기다려 보신다면 충분히 NC소프트 같은 경우
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가 망가졌다고 겁을 내실 게 아니라 다들 겁을 냈을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회 봐셔갖고 좀 포트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9051님은 손절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시고요. 때마침요. 오늘 지금 NC소프트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끝번호 4152님이 물어보셨는데 매수 가능합니까? 예, 매수 포트 비중은 뭐 10%에서 15%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NC소프트 오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현대상선 사도 됩니까? 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 끝번호 5110님의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현대상선 매수해도 될까요? 근데 기준이 오늘 종가 매수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수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러한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 물론 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은 조금은 하락이라든가 여러 불안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이런 강한 장세 속에서 이런 불안 요인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는 거는 조금은 잘못된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상승과 함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기업의 가치에 따라 갖고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탓이라고 좀 갈아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종가 매수는 조금은 좀 자제해야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요. 현대상선 오늘 종가상 매수해도 될까요? 답은 아니오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2243님이 보내주신 문자, 삼성중공업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년째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매수 가격은 45만 5천 원에 6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해야 됩니까?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오늘은 미포조선하고 탄력이 괜찮아요. 예. 우선은 매수 비중 60% 내 수년째 지금 보유를 하고 하셨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우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랐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매수 가격을 보셨다시피 조선업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장이 왔었을 경우 매수를 하셨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마이너스 20% 내로 이제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하실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문자를 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에 대한 화랑도 있지만 그 외에도 원유 시추선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해양 플랜트 관련된 그런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 플랜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 비중이 상당히 60%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은 매도를 하지 마시고 사셨던 가격대까지 오셨을 경우에는 3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량 다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셨을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수주 부분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주봉상에서 봐셨을 경우에는 쌍꼭지를 한번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7,200원 선이 최대 가격이었기 때문에 한 57,000원 선까지 우선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57,000원까지 지켜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역시 매수해도 될까요? 문자인데요. 하이닉스 오늘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요. 끝번호 57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음봉이 23,400원. 쉽게 박스권에서 못 나오는 하이닉스인데요. 예, 지금 지수는 2,000원 넘어갔고 계속해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 거기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는 거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스권 좀 하단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큰 폭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2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또 한번 매수
매수를 하시고 2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비중을 나누어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주가 상승이 그런 업황 호황 때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어느 정도 업황 호황이 그 반전이 된다면은 충분히 하이닉스의 주가는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갖고 단기적으로는 한 26,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에 한 3만 원이나 3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보시는 투자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DDR3 고정가가 뭐 1달러 미만까지도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안 될까? 잘 가다 보면 꼭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물론 뭐 IT 업종에서 그런 가격적인 거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하락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이런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내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런 가격 상승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수요량이나 이런 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닉스 2만 원 밑에서는 강력 매수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요, 끝번호 1046 쓰시는 분 탑 엔지니어링 매수가 좀 봐주세요 하셨는데요. 7,260원에 매도라고만 하셔서 7,260원에 매도하고 싶으시다라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문자가 왔는데요. 예, 우선은 7,260원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7,560원이기 때문에 지금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260원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우선 보고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선은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이제 부품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망 산업인 뭐 IT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이 전제가 되어야지 그런 부품주들은 갈 수가 있다. 또 특히나 서두 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더 강력한 코스닥에 대한 그런 매수가 들어와야지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넷스 경우에는 제가 이 회사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하셔갖고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올 연말까지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매도 의견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아까 봐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도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생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생명 보내신 분이 뭐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냐면요. 99,800원에 100%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현재 100%인데 더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비중은 꽉 찼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것도 역시 자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성생명은 부동의 우리나라 그 생명보험업계 1위 업체이지만은 사실 그런 생명보험 회사들의 그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기에는 우리나라 구조상 아직은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지선이었던 10만 원 선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불안한 요소가 또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감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의 최대 이제 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생명 같은 경우 생명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그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 손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지만 증권과 그런 보험주는 금리 인상에 조금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당연히 좀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물론 지금 거의 매수 가격 근처이지만은 다시 한번 10만 원 뚫고 한 11만 원이나 그쪽 좀 올라오면은 물량을 좀 더 정리하셔갖고 포트 비중이 한 20%에서 30%까지만 가져가시는 게 좀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히려 삼성생명 10만 원 정도 오면 약간씩 비중 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가 정말 많은데요. 넥센타이어도 문자를 2번이나 보내주셨고 한전기술, 효성 다 지금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약속드릴 것은 내일 이 시간에 이 종목 꼭 저희가 문자 그대로 메모를 해뒀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H자로 시작하는 종목 먼저 한국전력 얘기 먼저 정윤성 PB한테 들어보죠. 예, 우선은 장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담 없이 사셔야 될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선 저평가의 하나의 기준인 PBR 같은 경우는 지금 0.4배, 보통 1배라고 하면 보통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맞다는 얘기인데 0.4배니까 중간이 안 된다는 얘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된다 그러면 PBR 같은 게 더 낮아져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 부분이 상당히 더 매력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이 앞으로 나온 다음부터 지금 최고의 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쌍매수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는 3850원 정도 로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를 보시자고 한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한번 바닥 부분에서 계속 가다가 한 번쯤은 강하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연동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커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도 한 번쯤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윤성 PB님의 오늘의 종목 한국전력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는 심규현 전문가의 H자로 시작하는 아까 현대모비스라고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목표가 2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터치림이 했거든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그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좀 29,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오늘 지금은 좀 밀려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이거에 밀렸다고 해서 이런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떨어진 게 절대 아니고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3만 원 이후부터는 더욱더 신고가를 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인데 뭐 중국의 그러한 그 건설 경기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그 중국의 그 넓은 황무지를 도시화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사실 얼마 전에 발표한 뭐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그러한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으로서 물론 제가 목표가는 한 29,000원 잡아드렸지만은 충분히 한 35,000원까지도 한 3개월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29,000원 정리 말고 35,000원까지 홀딩으로 의견을 바꿔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얘기 들어보죠. 예,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그 업종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도 업종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은 그 순환매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은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약간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그 순환매 장세 속에서 약간은 좀 소외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도 생겼고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그 매수가 들어간다면은 자동차 업종, 뭐 내년도 가장 유명한 업종입니다. 뭐 화학 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유망 업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준다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물론 세계적인 점유율을 높여갖고 있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지만은 역시나 뭐 GM에서의 그런 수주 글로벌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갖고 이제는 현대기아차만의 그런 부품주가 아니고 글로벌 부품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그런 탄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살만한 자리가 됐다 현대모비스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전력까지 관심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윤성 PB 심규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에 접어들었는데요. 코스닥이 먼저 하락 전환한 뒤에 코스피가 안 좋은 모양새를 따라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끝날 가능성도 있네요. 기관의 매물, 프로그램의 매물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종가 형성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